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AI 기술이 저희의 업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업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AI뿐만 아니라 SaaS, 애플리케이션 등등의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업무 환경들을 얼마나 고도화시키고 있는지 아마 현장에서 아마 느끼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어떤 장점뿐만 아니라 보안에 관련된 취약점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보안 위협상에서 우리의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고 정의하고 또 관련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웹브라우저라든지 콘텐츠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강화해 나가고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쯤에 웨비나를 통해서 관련된 주제로 흥미롭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맨노 시큐리티의 김동유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맨노 시큐리티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사장님. 저희 스튜디오는 거의 1년 만에. 네. 아, 예. 네. 벌써 1년 지났네요. 네, 네. 이츠맨으로는 처음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화장이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 예. 한 1년 만에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진짜로 저희의 업무 환경이라든지 산업 자체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에 따라서 보안에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또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그 보안 쪽에서 AI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AI를 활용해서 보안을 적용하는 거죠. 뭐 대용량 데이터를 뭐 움직이는 뭐 심이나 뭐 요즘 XDR 뭐 이런 제품들이 머신러닝, 뭐 AI 이런 걸 학습해서 그걸 보안에 적용하는 케이스. 네. 그리고 또 맨노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보안 어떤 뭐 대표적인 게 뭐 챗GPT나 네. 뭐 제미나이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네.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느냐.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영역에서는 이제 맨노가 네.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런 어떤 AI 툴이라든지 서비스를 활용할 때도 여러 가지 보안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기업 환경에서는 이게 더욱더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고요. 네. 특히 뭐 챗GPT나 이런 곳에다가 네. 뭐 개발자들이 뭐 코딩을 좀 쳐서 좀 문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 많죠. 수없이 많습니다. 뜨끔하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기업이 그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최소화 그리고 어떻게 그걸 모니터링 할 거냐. 네. 요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화두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뭐 AI 보안 이제 관련된 어떤 이런 주제인데 우리 업무 환경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좀 새롭게 좀 정의돼야 될 측면이 있을까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워크스페이스는 네.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처럼 하나 구축하는 형태였었어요. 네, 네, 뭐 가상의 환경을 만든다던가. 네. 근데 맨노가 바라보는 워크스페이스는 그게 아닙니다. 네. 지금 쓰고 계신 브라우저,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할 때 어떻게 그거를 안전하게 네. 운영할 거냐.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명칭은 Secure Workspace입니다. 아, 시큐어 워크플레이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브라우저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저희 어떤 업무 환경들이 실제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돌아가고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새롭게 워크스페이스로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따 발표 드릴 자료에 네. 그런 통계 데이터나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네. 보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관련된 부분들 아주 흥미롭게 오늘 좀 준비를 했고 좀 많은 내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츠맨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의견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의견들 많이 주시고 질문 주시면 실시간 답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니까요.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워크스페이스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님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Secure 브라우저, 뭐 엔터프라이즈, 네. 뭐 이런 컨셉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맨노 시큐리티가 이 보라색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퍼플. 알겠습니다. 넥타이도 보라색? 넥타이도 퍼플. 네, 본격적으로 네.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좀 재밌는 일이 있어서 네. 좀 환기 차원에서 네. 보겠습니다. 랜섬웨어가 재밌지? 랜섬웨어 많이 성행하죠. 네, 기업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근데 뭐 맞습니다. 개인한테 영향이 있을까라는 이런 네. 생각 한번 해보는데 네, 네. 여기 한번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게시물입니다. 아, 진짜요? 예. 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네. 바이러스 오염된 외장 하드. 여기 정확하게 보면 이게 랜섬웨어 걸린 겁니다. 여기 고장 원인이라고 해서 보면 아파트 관리 하드웨어- 시스템이 맞습니다. 랜섬웨어에 걸릴 거예요? 하드웨어 바이러스 가로치고 랜섬웨어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네, 뭐. 그래서 저희 관리소의 직원 한 분이 네. 인터넷을 하시다가 네. 오염이 됐는데 아마도. 그게 네. 외장 하드에 오염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네. 거의 석 달 동안 저희 아파트 그 출입 통제 시스템이 먹통이어서 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 뭐 생활 가까이에도 네. 이런 게 있다라는 네. 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저렇게 아파트 까도 됩니까? 아, 바로 넘어갈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그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어떤 맞습니다. 실생활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 사례를 몸소 겪은 사례를 맞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 네.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그럼요. 있으시겠죠. 사실은 그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보안 사고라든지 사태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크고 작다해서 작은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수면 네, 위로. 그렇죠. 근데 그건 조직의 특성일 수도 네. 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요즘에 SKT 이슈가 원체 크지 않습니까? 아, 네네.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보안이 하나의 기업의 어떤 생존에 진짜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게 확대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그런 어떤 경각심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사례를 보면 네. 뭐 통신사 말고도 금융사 네, 뭐 네,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저희가 잊어서 그렇지 네. 사건 사고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잘 까먹어야죠. 네,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보안을 더 해야겠다라는 네, 네, 네. 생각은 쌓입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어먹긴 하는데 요번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빈도수도 그 다음에 그 심각성도 더 그렇죠. 저희 네, 바로 더 핸드폰에 높아지고 연동이 있기 되다 때문에 보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이게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약간 걱정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이 더 네, 강조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네, 더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AI와 뭐 워크스페이스였기 때문에요. AI를 너무 많이 쓰죠, 지금. 잘 쓰고 네. 계시고. 지사님 어떻게- 저거 만들어 보셨습니까? 아, 저는 그 저작권을 좀 존중하는 사람.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저도 제 카톡 친구들 프로필에 보면 한 네. 10명 중에 한두 명은 맞습니다. 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또 이제 저작권, 예전부터 그 챗GPT나 이런 생성 AI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처음부터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번을 계기로 네.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좀 네. 바뀌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뭐 기업에서 AI를 도대체 어디다 활용을 하느냐. 네, AI는 사실 그 전부터 저희가 뭐 업무를 좀 단순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해서 AI 머신러닝, 뭐 이런 로봇 자동화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이미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의 뭐 니즈나 행동을 분석한다던가 데이터의 뭐 보안을 향상한다던가 이런 식의 뭐 데이터 활용 위주로 해서 AI는 지금도 예전부터 했었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분야가 더 많습니다. 많아지겠죠, 그죠? 네. 아마 대부분의 업무에 아마 AI가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봤습니다. 아, 이거 뭡니까, 지금 이게? 복잡한. 글자는 너무 작은데요. 이게 뭐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AI를 화두에 두고 비즈니스하는 모델들, 아, 진짜요? 어플리케이션, 뭐 서비스 네. 셀 수 없을 정도 많습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 도대체 여기서 뭘 네. 찾아서 네.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떤 걸 취사 선택해야 되느냐. 제가 저희 이제 맨노 서비스에 보면 이제 카테고리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생성형 AI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카테고리를 전부 다 차단한다. 네. 그럼 우리 회사는
AI를 안 쓰는 거예요. 생성형 AI를. 그렇다고 근데 봐야 그거를 되는 거죠? 뭐 허용한다? 네. 아니면은 네. 한다. 근데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챗GPT 같은 그런 사이트를 다는 못 쓰겠고 챗GPT 하나만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 생성형 AI를 다 찾아서 닫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연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많은데.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작되는 게 이런 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같은 카테고리 정보를 이용해서 네. 생성형 AI 사이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걸 전부 다 막은 다음에 네.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허용하는 AI 서비스만 서비스만 허용한다. 허용해주는 네. 그런 단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자꾸 셋이나 이런 웹경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AI 서비스라고 알려지지 않는 그런 세스 서비스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AI를 적용하면 그건 또 AI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니었던 게 AI로 바뀔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이런 게 현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카테고리라는 이 분류는 실시간으로 지금도 계속 네. 바뀌고 있어요. 네. 글로벌하게는. 네. 계속 재정립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기업의 차원에서 그거를 정리하는 건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AI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업무 환경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서비스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네.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서비스에 우리가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진짜 담당자 고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맨노의 이제 워크스페이스 좀 간략하게 좀 제가 정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맨노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웹경리입니다. 유명하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폭발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웹경리 시장에서 저희가 탑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좀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좋습니다.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가장 밑에 보면 7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밑에 있네요. 75%. 네, 뭔가요, 그게? 75% 보면은 75%의 업무가 네. 브라우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지금 보시면 웨비나도 브라우저 통해서 들어오고 맞습니다. 계세요. 네. 아마 회사에 출근하시면 네. 뭐 싱글 사인온을 접속을 하든 네, 네, 어떤 네. 업무를 접속할 때 일단 기본이 브라우저입니다. 네. 특히 뭐 특정 제품을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옥타나 이런 사물 인증 제품들 보면 대부분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 업무를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실제로 업무 환경의 것들이 물론 애플리케이션 별도로 애플리케이션도 네,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웹브라우저 상에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네.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클라이언트 베이스들이죠. 네. 이제 앱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PC에서는 브라우저가 네, 기본으로. 네, 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업무들하고 연동이 가능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냥 브라우저 하나 해놓고 그냥 서비스별로 탭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게 저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맨노가 브라우저에 집중하는 이유가 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운데 이 80%라는 숫자를 네, 보면 그건 뭔가요? 저건 이제 공격이 여태까지 들어온 루트를 봤을 때 네. 80% 이상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뭐 크롬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염이 된다던가 네. 이메일도 결국 웹메일이거든요. 그렇죠. 웹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거기 링크를 클릭하든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결국엔 80% 이상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실제적인 업무 환경의 75%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공격의 80%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 웹브라우저를 간단하게 잘 보완한 시큐어하게 관리를 하면 꽤 많은 어떤 영역들을 보안적으로 시큐어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맨날 이제 스렛 서페이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결국 위협의 범위죠. 네. 그래서 맨노의 어떤 이런 브라우저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운영한다면 네. 그 위협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게 컨셉이죠.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결국 의미가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로 정의를 하자라는 결국 의미이시군요. 근데 이 수치를 보니까 실제로 의미가 있는 네.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백데이터 거의 구글에서 나온 네. 백데이터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노의 뭐 웹 격리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결국 아이솔레이션 코어, 즉 격리 코어죠. 격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격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예전부터 기술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약간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비주얼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네, 그래서 네, 네. 원격지에다가 가상 PC 하나 띄워놓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다음 네, 화면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보시면 네. 가상 공간에다가 PC를 하나 띄워놓고 그 PC에서 사용자한테 오는 그 데이터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네, VDI처럼. 예. 네. 아니, VDI는 뭐 PC 자체로 컨택을 하는 네, 거고 네. 예전에 격리라는 기술이 동영상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맨노가 최초로 그 동영상 기술을 깨고 HTML로 바로 전송하는 기술을 네. 최초로 이해했습니다. 특허를 낸 이해했습니다.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속도, 보안성 이런 게 이제 향상이 돼서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웹격리를 이해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가상화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존까지 가상화를 한 거는 이제 VDI 기술이 있죠. 아, 네. 그래서 VDI. PC를 가상화해서 인터넷을 대신한다던가 PC를 가상화해서 우리 회사의 주요 업무 시스템에 접속한다던가 요게 여태까지 가상화 기술이었는데 PC를 가상화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뭐 깔아야 되잖아요, 또. 뭐 일단은 서버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요즘은 또 이 VDI 업체들이 또 가격도 많이 올렸습니다. 네. 거기다 플러스 뭐 윈도우즈 칼 라이센스 사야죠. 네. 그 외에다가 백신 사야죠. 네. EDR, 뭐 XDR, 뭐 5만 걸 다 깝니다. 네. 비용이 기하급수로 올라가죠. 근데 맨노는 그거를 똑같은 가상화 기술에 저희는 브라우저만 가상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쓰고 바로 버려버리죠. 아, 그러기 브라우저를 가상화한다. 맞습니다. 아, 브라우저를 가상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뭐 따라와야 될 뭐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없네요. 거죠. 필요 없네요. 네. 아, 그럼 이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실제로 우리 어떤 그 회사의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웹브라우저로 단일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전략을 하고 거기서 웹브라우저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매너 시큐리티 이 웹격리 기술을 통해서 다 관리를 하겠다. 그냥 맨노는 어떤 통해서 가는 플랫폼과 같은 겁니다. 경로를 단일화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 사용자의 PC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데 네. 맨노라는 플랫폼을 지나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무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맨노는 특이하게 사스 제품도 있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 왼쪽 상단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축형으로도 가능하고요. 구축형도 가능하죠. 사스도 가능합니다. 네. 대부분의 시장의 한 90% 이상은 이제 사스 서비스고요. 네. 이제 특정 뭐 금융사라던가 이런 데서 몇 군데 이제 온프레미스 구축하고요. 뭐 재밌는 건 이제 미국의 이제 뭐 핵미사일 기지 뭐 이런 네. 데들은 예, 온프레미스로 구축해서 그거 해야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웹격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가상화시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컨셉이.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면 네. 저 오른쪽 그 보면 패치 익스큐션 하는 그 펑션을 가상화 기술을 저희가 만들어서 네. 저 그 컨테이너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저 컨테이너를 한번 쓰고 바로 일회용으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자가 쓰던 어떤 고객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저기 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성이 가장 첫 번째로 확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속도 뭐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격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뭐 저런 식으로 했을 때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불편함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바뀌면 안 되죠. 그렇죠. 화면이 뭐 갑자기 좀 우글거린다던가 그렇죠. 뭐 내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네. 거기 뭐 번역 기능도 있고 복사 기능도 있어요. 써야 돼. 그걸 100%다 똑같이 지원을 그러니까 하고요. 왠지 웹브라우저 가상화라고 하니까 뭔가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네. 다만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만 있다 보니까 장점은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맨노 웹격리로 랜섬웨어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근데 랜섬웨어 사이트에서는 이걸 PC로 인식하고 그 PC의 파일들을 찾을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저희는 브라우저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파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랜섬웨어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 원천적으로 차단돼요, 맞습니다. 그게? 할 게 없습니다. 네. 암호화 시킬 게 없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호가 되는 거고요. 네네. 뭐 단점이라기보다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은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파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공공기관에 네. 뭐 저희 민원24나 네, 대법원 네, 네. 사이트 가면은 뭐 아직도 있어요. 키보드 보안 네, 깔아라. 네. 아직도 있어요. 뭐 맞아요. 깔았더니 또 뭐 예전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긴 줄었습니다. 했습니다. 예,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보안 자체가 좀 공급자 중심의 보안 네. 시장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네. 이제 많이 바뀌긴 하지만 네네네. 제가 외국의 그 금융 어카운트도 있고 외국 쇼핑몰도 써보지만 뭐 내 깔라고 PC 깔라고 하진 않죠. 깔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 유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유저들도 네.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네. 좀 신뢰성이 없는 어떤 사이트에서 저 PC에 뭘 깔으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 뱅킹이나 공공기관 네. 이런 것들은 네.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깔면서도 사실 좀 찝찝한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네. 그런 인증서 때문에 오염된 경우도 네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 정확한 표현 주셨는데 공급자 위주의 어떤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딱 와 닿네요. 실제로 맞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보안 정책이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점점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방향. 없어져 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거는 맨노에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한 1000개 이상의 고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더 늘려야겠는데요? 아, 예. 좀. 근데 대부분 좀 대형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맨노는요. 네. 그래서 저 아래 보시면 네. 뭐 디싸나 피자, 그러네요. 네. 뭐 대형 고객들,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전 세계 유저 수는 한 800만 네. 정도 있고요. 트래픽 수는 한 400빌리언 네.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도 팝이 있어서 한국 고객들은 한국 리전에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좀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 맨노가 얘기하는 워크스페이스는 결국은 브라우저다. 네. 라고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확실히 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대부분의 업무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를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보안 정책을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어떤 보안 영역 상당수는 커버가 된다. 맞습니다. 이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심플하네요. 실제로 구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금방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스 기준으로 하면 네. 조직이 좀 커야 한 2개월에서 3개월. 네. 네. 좀 작은 조직 같은 경우는 네. 한 달이면 세팅이 끝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슈가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워크스페이스는 구축을 했어요. 음. 브라우저 가상화로. 근데 그 안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레가시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사스로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추세거든요. 네.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수많은 사스를 쓰세요. 실제로 네. 뭐 M365, 뭐 팀즈, 뭐 박스, 사실 저도 이게 몇 개를 쓰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슬랙 네. 뭐 해서 뭐 저도 뭐 접속해서 싱글 사인으로 접속해서 보면 업무가 한 40개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중에 내가 자주 쓰는 거는 뭐 네. 상단에 올려놓고 대여섯 개 쓰지만 그 안에서 계속 파일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데이터가 계속 흘러가죠. 그렇죠. 이메일로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음. 근데 그 이메일 받은 메일로 제가 팀즈로 제 네. 팀원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벌써 이미 외부에 들어온 파일이 음. 팀즈를 통해서 내부에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실제 뭐 다반사죠. 저희 업무 환경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말씀하셨습니다만 AI 통해서 어떤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흔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 같이 데이터가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맨노는 네. 저 중심의 맨노와 CDR, 저희 이제 보티로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걸 활용해서 네. 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사스들 사이에서 API 연동, 그리고 브라우저 플러그인, 그리고 커넥터들을 통해서 저 중간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게 저희 워크스페이스의 이제 활용 정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티로라고 하는 서비스 이름인가요? 네, 이스라엘 회사 제품이고요. 최근에 뭐 인수하셨다고? 저희가 2월에 인수했습니다. 아, 네. 되게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제품이네요. 네, 네. 이제 본사에서 쿼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광고를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소개하시는 예, 오늘 예. 웨비나를 통해서. 맞습니다. 아니, 즐겁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럼요. 네. 코튼 걱정하시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워크스페이스를 새롭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웹격리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쥐어잡고 보안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원래 가지고 있는 맨노 시큐리티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이니까 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안할 것인가가 이제 결국 이제 이 CDR 보티로라는 제품이 같이 연합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보안 전략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큰 맞습니다. 그림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두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이 네. 돼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보티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요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티로를 얘기할 때, CDR을 얘기할 때 중요한 그 네 가지 꼭지를 저희는 보는데요. 일단 비즈니스 흐름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갑자기 CDR 한다고 해서 파일이 팀즈에서 제가 채팅창에서 파일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봤는 데는 뭐 몇 분이 소요된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거의 1초도 안 봅니다. 네. 바로 순식간에 넘어가. 대충 보는 거 아닙니까? 이따 제가 동영상과 뭐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흐름이 끊기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실제로 내가 이런 보안 제품들이 쓰고 있는지도 몰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안 제품의 가장 미덕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맨노 시큐리티의 어떤 보안의 어떤 전략과 철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던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사용자 위주의 어떤 보안 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되게 그런 방향이 잡혀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요 CDR뿐만 아니라 저희 맨노 웹격리 제품도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라는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요. 네.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라는 게 뭐냐면 이 크로미엄 베이스로 브라우저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업 브라우저인 거죠. 기업형 브라우저. 예, 기업 전용 브라우저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네. 크롬, 엣지, 사파리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어떤 특정 벤더가 만들어준 브라우저만 써서 인터넷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크롬이 뭐 갑자기 업데이트가 된다던가 했을 때 따라갈 수 없는 시간차가 생긴다던가 그러겠죠. 특정 URL이 그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던가 그럴 수 있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네네. 맨노는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게 상용 브라우저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 크롬이든 엣지든 네. 뭐 아까 파이어폭스 언급은 안 하셨는데 브라우저 종류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용 브라우저면 가능합니다. 네, 네, 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좁혀지는데요. 네,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영역들도 있는데 맨노 시큐리티는 그것보다는 상용 브라우저, 사용자 위주의 어떤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자랑하시는 거죠. 네. 물론이죠. 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잠깐. 이제 서드파티 대면 포털이라는 건데, 이거는, 되게 불특정 다수에서 오는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 저희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이제 머크라는 해운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는 전 세계 그 화주한테 메일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이 주문서 양식이 다 다르고, 네. 파일 타입도 뭐 엑셀도 있을 거고, 워드도 네. 있을 거고, 네, 파워포인트 네,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악성, 머리어들이 꽤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죠. 근데 그거를 다 탐지해낸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그 주문서는 전부 다 CDR로 일단 악성이든 아니든 무조건 변환. 네. 이런 식의 네. 정책을 활용해서 네. 잘 쓰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그러니까 보안의 수준은 다르거든요. 내 보안의 수준과 상대방의 보안 수준이 다르죠. 다르죠. 근데 그럴 때는 아예 저런 것처럼 CDR 적용해서 아예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보안, 지금 이런 항만 회사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할 때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수많은 파트너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환경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안 전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온라인 할 것인가. 뭐, 너네가 우리를 맞춰라 이렇게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거기서 흘러가는 어떤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이런 CDR 기술을 이용해서 다 변환시키면 보다 더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잡히겠네요. 같은 기업, 같은 회사 내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 중에 뭐 네. 대형 금융사들도 있고 네. 대형 이제 대기업들도 있는데 네. 본사는 되게 잘 돼 있죠. 네. 근데 해외 시전, 해외 네. 법인 네. 여기에 보안 레벨이 좀 완전 다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네. 대부분 어떤 악성 행위들이 나온 걸 보면 파일 유입 경로가 해외 지점이나 법인에 네. 들어온 케이스들이 네. 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협업 도구들. 네,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말씀하셨던 그런 네. 툴들하고 얼마나 더 유기적으로 아주 쉽게 연동이 가능하냐. 네. 특히 이제 공유 스토리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일 거거든요. 네, 네. 저 공유 스토리지에서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데이터 트랜지션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많이 올라가시죠. 그럼 데이터를 한 번에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럼 그 클라우드에 올라간 데이터를 한번 정합성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벌크로 그냥 저 스토리지를 전부 다 CDR 시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옮겨가는 거 말고도 네, 그냥 네. 벌크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회사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네. 데이터가 올라갈 때 한번 클린업 한번 하겠다 할 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한번 장점이 처음에 세팅할 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파일들을 한 번 더 다 검사를 하고 맞습니다. 변화시켜버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CDR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CDR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파일을 악성 코드를 제외하고 재구성해서 새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예, 거죠. 예. 네. 근데 CDR 시장에서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안전한 네. 이제 사스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도 통제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좀 더 하나 마지막으로 좀 강조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맨노 제품 말고 보티로는 아닌데요. 네. 특정 제품들 보면 CDR 엔진 앞에다 자꾸 백신이나 네. 샌드박스를 자꾸 붙여요. 네. 예. 어떤 CDR 제품은 자기네 백신이 뭐 40 몇 개를 연동해서 네. 되게 파워풀하다. 네. 뭐 샌드박스는 뭐 어디와 코어를 해서 네. 세네 개가 붙어 있다. 네. 네. 결국은 비용이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저희 CDR 본사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습니다. CTO한테. 왜 우리는 백신 하나만 쓰냐? 예, 저희는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쓰려다 한 거래요. 예, 그냥 기본은 하나 넣어놔야 되겠다 하는 네.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CDR 엔진 자체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 예. 엔진 자체가 약하면 네. 자꾸 앞에다 뭘 붙인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맨노의 보티로는 네. 엔진이 명품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그 CDR은 레벨이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은 뭐 단순 이미지화 처리시키는 게 이제 레벨 1이고요. 일반적인 CDR을 레벨 2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아직 공인 데이터 못 받아봤는데 글로벌하게 유일하게 레벨 3로 인증받는 CDR은 저희 보티로 제품이라고 그래요? 네, 얘기는 네, 들었어요. 네, 근데 네, 그거에 네. 대한 백데이터는 제가 한국 시장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뭐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관련된 자료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CDR은 이제 웹상에서 업로드할 때 뭐 저희 맨노 통해서 올라간다던가 이럴 때 자동으로 붙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보티로의 이 CDR 기술을 어디다 붙일 것인가에 네, 대한 맞습니다. 어떤 케이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 파일을 업로드할 때. 네, 업로드나 뭐 타살 포트나 포탈이나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도 있고요. 저 연결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어떻게 뭐 API로 이제 뭐 브라우저에 붙으면 그냥 플러그인으로 붙을 수도 있고요. 플러그인으로 할 수도 특정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붙이면 API로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웹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직접 안전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해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CDR로 통해 가지고 변환한 맞습니다. 안전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 정리한다. 다운로드 다. 특히 업로드도 업로드할 때는 저희가 마스킹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마스킹이라는 거는 뭐 우리 내부 자료인데 네. 그 안에 보니까 뭐 주민등록번호 양식이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카드번호 양식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모르고 올렸는데 네. 저희가 사전 세팅에 네. 주민등록번호 양식, 네. 카드번호 양식은 자동으로 마스킹을 건다. 그런 라는 기술도 들어가 옵션을 있나요? 걸면 네. 설사 직원이 실수로 올렸다 그럴 수 하더라도 있죠. 외부에 네. 나가 있는 파일을 확인해 보면 XX로 되어 있는 마스킹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CDR 엔진은 크게 CDR 플러스 DDR, 그 데이터 디덕션 네.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뭐 네. API를 연동해서 붙일 수 있고요. 음. 또한 이제 저희가 보면 한 200개 이상의 이제 확장 파일들이죠. 네. 대부분 문서입니다. 이게 네. 컨텐츠 디스암 리컨스트럭션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컨텐츠 제품들이고요. 뭐 문서 파일, 뭐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런칭을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청한 지 한 일주일 됐었는데요. 네. 이제 HWP 한국은 네. 이제 아래 한글이 해야죠. 필수죠. 네, 한국 시장 하려면 해야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네. 지금 적용이 돼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빠른데?
아, 예. 근데 앞으로도 요거 말고도 계속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그쪽 뭐 아래 한글 쪽도 있지만 뭐 지금 저희 RGB나 이런 국내에서만 쓰는 또 그렇죠. 압축 그렇죠. 파일도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마 한국 시장이 조금씩 더 번져 나가면 네. 아마 그거에 대한 니즈 때문에 계속 지원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파일을 이제 CDR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라서 뭐 시간이 뭐 저 친구들 말로는 뭐 미니멈 2주, 네. 뭐 길어도 3주 안엔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베이스가 어디 회사인가요? 이스라엘 제품입니다. 아, 네. 네.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도 네. 제품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벙커 안에서 만드나요? 네. 잘해요, 그쪽이. 네. 보안 쪽 관련. 뭐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네. 있는 대부분 한 절반 정도의 일단 파운더들이 이스라엘 네. 출신들이 네. 많습니다. 네. 예. 특히 뭐 어떤 지정학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보안 관련된 솔루션도 네, 특히나 특히 많습니다. 특히 예, 잘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뭐 글로벌리 사용하고 있는 파일들은 대부분 다 지원하시는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국내 상황에 좀 특화된 것들도 조만간 업데이트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티로 이제 포지티브 선택 프로세스라고 해서 네. 일단 기존의 컨텐츠들을 아주 슬라이스하게 영역별로 자르는 거죠. 자르네요. 네. 예, 그래서 컨텐츠 부분, 다큐멘트 부분, 올드 데이터 부분, 뭐 앱 부분, 코어 부분,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재조합하는 네. 기술이죠. 아. 요게 이제 가장 특화된 기술인데 이건 모든 CDR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음. 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다 잘게 잘라서 재구성을 하죠. 네. 근데 보면 악성은 넘어오지 않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 네. 이동을 시키는데 저 재조합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네. 특히 이제 매크로나 엑셀의 이제 매크로나 네. 복잡한 수식 이런 깨지거나. 것들이 악성 행위와 뭐 좀 차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아. CDR 엔진의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게 차별화 레벨의 포인트군요. 1, 2, 3의 아,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레벨 1, 레벨 2, 3를 이 부분의 어떤 레벨 기술을 3입니다. 차이를 나타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기술이 이제 CDR 엔진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요즘 많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CDR을 적용하고 다시 재구성한 파일을 구동했을 때 원본 파일과 뭔가 좀 성능이 다르거나 네. 안 될 확률이 네. 성공률이 8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80%요. 나머지 20%는 됐던 기능이 안 됐는. 네. 파일 여기- 깨진다거나.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얼마나 완성도를 높이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불러주시면 저희가 가서 네. POC라는 좋은 뭐 방법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실제로 한번 CDR을 운영하시면 기존 거랑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네, 네. 아니면 저희 거만 단독으로 평가해 보시면 네. 저희께 얼마의 성공률이 나오는지 한번 오, 보시면 네. 아주 간단하게 네. 적용이 가능합니다. POC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뭐 클라우드 네. 제품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뭐 단순하게 클라우드로 하면 바로 가능한 거고요. 온프레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프레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선택적으로 해서 네. 준비하는 일주일치 안 걸릴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그 회사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또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어떤 파일 영역들은 이런 거다 해서 이 CDR 관련돼서 바로 테스트 해보고 얼마나 복원이 제대로 잘 되는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성분을 분류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재조합했을 때 제대로 동작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런 면에서 CDR 엔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명품 엔진이라고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죠, 왜? 아, 예, 그거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몰랐습니다. 엔진이 그만큼 중요하다. 맞습니다. 맞네요. 진짜 이렇게 복원했는데 그 제대로 파일이 되지 않으면 아마 CDR 안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는 앞에다가 백신 뭐 이런 거 많이 붙이지 그러네요. 않습니다. 그러네요. 외려 복잡하고 또 중요한 파일일수록 또 이제 어떤 복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뭐 디자인 파일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설계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또 복원됐을 때 그 중요한 파일이 복원이 안 되면 그렇죠. 원형을 CDR 그대로 원래 오리지널도 유지해야 원래 되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기존의 파일의 원래 특성을 그대로 살리는 네. 게 얼마나 네. 뭐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99.89%라고 하는데요. 네. 그건 한번 고객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맨노는 격리 확률을 100%라고 합니다. 저희 격리 환경에서 랜섬웨어, 악성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거는 CDR은 엔진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99.8%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한번 POC로 한번 궁금하시면 좋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실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한번 나중에 데모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약간 그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 아까 속도, 그러니까 심리스하게 업무 네, 환경 플로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또 빨리 이렇게 변환하는지도 네. 중요한 팩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애석하지만 아직 네. 우리나라 CDR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티로가 사실 한국에 지사가 없었어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원래 글로벌하게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 싱가폴, 유럽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네. 그래서 지사님 잘하셔서 아시아를 먹으시죠. 아시아 한국이라도 좀. 그러니까 CDR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크게 확대가 안 됐던 이유가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조합했을 때 정합도가 네. 좀 떨어지는 그럴 것 것 같네요. 때문에 그럴 것 같네요. 많은 고객분들이 테스트하다가 이 정도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하다가 검토하다가 드랍한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네. 컨셉은 너무 좋은 컨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코로나 때 집에 들어올 때 세니타이저 손 소독제로 썼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파일이 우리 회사 들어올 때 네. 그 파일은 내 손은 유지하고 네. 세니타이저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CDR. 그래서 지금 본사의 엔지니어들은 세니타이즈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세니타이즈. 네. 그래서 파일을 소독한다. 맞습니다. 파일을 세니타이즈 해야 된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네. 하나가 요 두 가지 워드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맨노라는 이 웹격리, 이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이 스트레스 서페이스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의 범주를 아까 제가 업무가 80% 가까워, 그러니까 75%가 네.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만 잘 관리가 되면 네. 위협의 80%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이 보안 조직이나 보안 팀들은 나머지 20%더 네. 위험성이 많을 수 네. 있고 거기서 집중할 수 있는 네. 시간과 기회를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의 보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공격 표면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유용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저희 이제 대형 고객사 이제 그 국내 가장 큰 반도체 회사 네. 에서 어떤 형식으로 저희 걸 쓰냐면 카테고리 정보 중에 아까 이제 위협이라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다 위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약간 저희가 이제 언노운이나 뭐 그레이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쪽은 100%다 맨노로 보내요. 네. 그렇게 지금 몇 년을 써봤더니 맨노로 보냈던 트래픽 중에는 어떠한 이벤트도 뜨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맨너로. 네, 맞습니다. 애매하다 맨노로. 네. 예. 뭐 어떤 엔지니어나 뭐 개발자들이 네. 이 사이트 뭐 미국에 뭐 유럽에 네. 뭐 어디 아랍에 어떤 이상한 사이트인데 이거 업무상 꼭 필요한 사이트예요. 접속해야 돼요. 네. 그럼 예전에 보안팀이 그거를 받아서 네. 그 URL을 분석하고 하는데 최소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이틀 걸렸거든요. 네. 지금은 그 사이트 맨노로. 예.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보안 정책이 되게 심플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 몇만 명 되는 직원들이 맨노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사용하는 뭐 개발자나 엔지니어들,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네, 느끼지 못하고요.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협의 표면적을 줄인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컨셉도 심플하지만 실제로 오퍼레이션하고 운영하는 어떤 전략과 맞습니다. 과정들도 심플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 보안 조직이라는 게 네. IT보다 좀 차후에 생겼기 때문에 네. 조직의 예산이나 네. 인력이 IT보다는 좀 작은 편이거든요. 보안 담당자들 불쌍해요. 예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네. 그래도 좀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네.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네. 저런 좀 두 번째 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no detection.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just change인데요. 더 이상 탐지하고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죠. 사실은 좀 보안이 약간 비대해지면서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네. 탐지하는데 막 레이어별로 몇 겹을 넣으시고요. 네. 뭐 이거 막았는데 뭐 보안을 중첩해야 된다고 또 넣고 하다 보니까 네. 디텍션 그리고 분석, 아날리스트 하는데 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AI가 또 등장해가지고 네. 이제 뭐 대신 분석해준다라고 네. 하고 네.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저쪽에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잡해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이나 분석 이거보다는 음. 저스트 그냥 바꾸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맨노라는 웹 격리를 통해서 네. URL을 필터링 하고요. 네. 세니타이즈 네. 말 그대로 세니타이즈하고 변형시켜서 안전하게 사용하고요. 유입되고 유통되는 파일을 CDR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 변형시켜서 그게 악성이든 아니든 네. 맨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악성이든 아니든 저희는 판단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성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검출하거나 이런 데 리소스를 하느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버려요. 저희 CDR 악성만 CDR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일반적인 파일도 다 CDR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시값이 바뀌어요. 네. 원본 해시값과 이 해시값이 바뀝니다.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디텍션하고 그걸 분석하려고 애쓰는 노력하느니 네. 그냥 심플하게 바꿔버리면 네. 훨씬 더 정신적 건강에도 맞습니다. 좋고.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다른 그 보안 기업들 어떤 솔루션들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접근 방법이 이 맨노 시큐리티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훨씬 더 직관적이고요. 심플하고 실제 담당자의 어떤 업무 로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심플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이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지금 많은 고객들, 국내에 한 40여 개 고객이 있는데요. 네. 뭐, 저희 제품의 이제, 이 사스 제품의 어떤 기업 평가의 척도 중에 하나가 그 갱신율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올해 10개, 네. 100개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내년에 그중에 50개가 계약을 안 하면 그렇죠. 이 사스 이 제품의 네. 어떤 신뢰성? 평가 그죠.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저희는 95%가 넘습니다. 글로벌하게. 네. 예, 한국은 한 90, 7, 8%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인정하고 계속. 지사장님 버진 뭐 걱정하십니까? 올라갈 일만 남아있네.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신규에만 해당해요. 그건 유지보수 담당하는 자가 따로 있고요. 예.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유지 관리를 네. 제가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통괄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시죠? 네. 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짧지만 아주 재밌었던 내용이니까 그 보안의 어떤 환경들을 새롭게 워크스페이스라는 컨셉으로 다시 한번 재정의해보고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심플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끝으로 조금만 오늘 오전에 제가 고객이랑 미팅했던 것 중에 네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맨노라는 기술은 좀 신기술입니다. 그래도 네. 이 보안 영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 기존 걸 좀 바꿔야 되고 뭔가 좀 변화해야 되는 거를 조금은 주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고객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변화가 얼마나 복잡하냐, 네. 크냐 작으냐는 네. 고객이 판단하시고 네.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몇 배가 될 거냐를 네.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렇죠. ROI를 만들어 보시면 안 쓸 이유가 없는 제품이다. 네. 굳이 이게 기존 거에 조금 건드린다 이런 것 때문에 네. 검토하시다가 좀 드랍하신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그건 어떤 제품이나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조금 오버컴이 된다면 네.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거는 저 스레스 서페이스만 줄인다고 해도 네. 고객 뭐 업무 환경 입장에서는 네. 굉장한 베네핏을 네. 얻을 수 있거든요. 드린 리소스나 어떤 변화나 어떤 허들을 넘어서기만 하면 맞습니다. 베네핏이 쏟아진다. 맞습니다. 네. 혜택이 쏟아집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의 네. 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POC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심플하시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검증해보고 우리가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업무의 환경들을 단일화시킨다라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 좋은 포인트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맨노가 네. 지금 벌써 한국에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이제 6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고민하시는 내용도 네.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올라와 주셨는데, 지금 답변을 계속 주고 계셔서, 네, 그래도 뭐, 일단 한두 가지만 그래도 올라오셨으니까, 네. 또 답변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시고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어떨까요? 잠깐만요. 네. 뭐, 최형빈님 요 질문도 한번 볼까요? 향후에 브라우저 보안의 어떤 진화, 뭐, 앞으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네. 좀 해볼까라고 하는 최형빈님의 질문도 있으시네요. 네, 브라우저 보안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맨노같이 상용 브라우저 중심으로 가는 제품이 있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고객의 성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상용 브라우저를 안 쓰고 그냥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로 가서 네. 우리 인터넷의 통로는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로 가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용 브라우저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 대표적인 브라우저가 두 개죠. 크롬, 엣지. 그렇죠. MS와 구글의 싸움인데, 네. 이제 보안하시는 분들에서 좀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안에 MS하고 구글만 남을 수도 있다. 네. 보안 시장에. 네. 왜냐면 엄청난 자본력과 네. 엄청난 기술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인수합니다. 네. 그 MS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수 없는 네. 보안이 없어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이 아예 그냥 엣지를 보안 브라우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크롬도 크롬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미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서비스가 나오기 네. 시작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맨노는 그래서 엣지하고 크롬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향후에 그 크롬이나 엣지가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화 되는 시장으로 갔을 때 격리의 부분은 맨노가 차지할 포션이 굉장히 그러겠네요. 많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영진님 질문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노 시큐리티의 브라우저 격리는 모바일도 있고 데스크탑 브라우저 있는데 다 지원하냐라는. 기능은 둘 다 가능합니다. 네네. 다만 이 모바일은 저희가 몇 번 적용을 해봤는데 네.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모바일은 네.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앱 중심의 환경입니다. 네. 브라우저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아, 핸드폰에서 인터넷 뱅킹 할 때 제가 특정 은행의 앱을 쓰지 그렇죠. 브라우저를 켜서 거기서 인터넷 뱅킹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모바일, 핸드폰 쪽은 좀 적용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PC 영역으로 좀 많이 가고요. 아, 예, 굳이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도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고, 네, 예, 사파리를 띄우고, 네, 네. 거기서만 운영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앱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앱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그 회사를 100% 트러스트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 앱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건 신뢰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브라우저가 끼는 일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네. 실제로 오픈 환경들, 모바일 환경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더 일원화해서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도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를 쓰든 하는데 요즘은 MS에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네. AI 서포트 기능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엑셀이나 네. 아니면 파워포인트 내에서 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클라이언트입니다. 네. 일종의 그렇죠. 앱이죠.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 맨노가 할 수 있냐? 네.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앱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코파일럿 쓰겠다는 거는 아. 전적으로 스카이캐슬처럼 믿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MS를 믿기 네, 때문에 네, 그걸 네.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영역이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앱이라든지 이렇게 다운로드된 그런 서비스를 써야 되는 경우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네, 네. 꼭 굳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은 웹브라우저 형태로 맞습니다. 서비스로 다 일원화해서 네. 이 부분들 일단 다 커버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80%는 다 갚아준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사스 제품들이 앱도 있지만 브라우저 버전도 있는 거죠.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담당자분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면 훨씬 더 심플하게 뭔가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그니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오늘 이쯤에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이트보드, 김동유에게 워크스페이스 보안이란 주제로 한 줄짜리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도 많고 또 내용도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다른 솔루션, 보안 솔루션과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제품의 어떤 어프로치인 것 같고요. 보안 담당자분들에게 좀 더 심플하고 간결한 어떤 어프로치가 가능한 그런 심플하고 또 강력한 솔루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문조사에도 관련돼서 문의사항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김동효에게 워크스페이스 보안이라. 네. Just do it. 어떤 의미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게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우리 새로 하나 사업해야 돼? 구축해야 돼? 서비스 받아야 돼? 아니고요. 지금 쓰시는 브라우저, 지금 쓰고 있는 사스 솔루션들을 운영하는데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을 들고 보니까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안 전략이라고 하는 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사용자 위주의 보안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런 솔루션의 어프로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 보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업무 공간을 어떻게 보안의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워크스페이스 보안은 맨노 시큐리티가 주장하고 있는 단어 맞습니다. 계속 딴 데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인상 깊었던 오늘 웨비나였습니다.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고 거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맨노가 잘하던 것들을 모아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운영진이나 마케팅에서도 생각이 난 겁니다. 이거를 좀 잘 보완해서 확보를 해놓으면 이게 내가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안전하게 하면은 내 업무, 우리 회사의 보안에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라는 말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이제 보안을 책임지는 그 기업 보안 책임 담당자분은 그리고 현업분들도 하던 걸 그대로 하시는데 이거를 그렇게 티 안 나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처음 이쯤엔 출연하셨는데, 이번에 또 그 보티로 제품도 저희 웨비나를 통해서 처음 또 소개하시고, 앞으로 또 종종 뵙고 관련된 이야기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 이대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온라인 설문조사 아직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전영진님, 탭 선택했을 때 아무 내용도 안 보이면 아마 그 화면 다시 리로드 시키면 아마 다시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쯤에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